해리는 남편 준우의 셔츠에서 이상한 향수를 맡고 그 이유를 묻자 준우는 서연과의 관계를 숨기며 거짓말을 한다. 해리는 준우가 서연의 도움으로 가족 회사를 팔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해리는 사립 탐정 친구에게 준우를 미행해달라고 부탁하고 그가 서연과 정기적으로 호텔에서 만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된다. 준우와 서연의 만남을 감시한 해리는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서연의 회사에 비즈니스 미팅을 가장해 접근하려 한다. 서연은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협업할 기회를 탐색하며 능숙하게 대화했고 해리는 서연의 사무실에서 중요한 기밀 서류를 발견했다. 해리는 서연의 말을 듣고 남편 준우와의 사소한 배신의 증거를 확보하고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준우가 서연과의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날, 해리는 기자들에게 폭로할 자료를 전송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해리는 남편 준우의 셔츠를 세탁기에 넣으며 이상한 향을 맡았다. 달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였다.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여보, 오늘 늦었네. 준우가 집에 들어오며 말했다. 스타 건축가로 명성을 쌓은 그는 여전히 잘생겼지만 요즘 들어 자만심이 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클라이언트와 회의가 길어져서 또 서연 씨와 해리가 무심코 묻자 준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네. 사업상 만날 일이 많아요. 서연은 준우의 사업 파트너이자 경쟁사 CEO였다. 해리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똑똑하고 야심찬 여성이었다. 그런데 왜 셔츠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죠? 준우가 당황하며 셔츠를 내려다봤다. 아, 그게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 향수가 밴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다. 해리는 즉시 알아챘다. 결혼 5년 동안 준우의 모든 표정을 외웠기 때문이다. 그날 밤 해리는 잠들지 못했다. 화학을 전공했던 그녀의 예민한 후각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 향수는 고가의 맞춤 제작 제품이었고 서연이 즐겨 사용하는 브랜드였다. 다음 날 아침 준우가 샤워하는 동안 해리는 그의 가방을 뒤졌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서연 회사의 기밀 서류였다. 디자인 스튜디오 인수 계약서 초안. 해리의 손이 떨렸다. 이 스튜디오는 자신의 가족이 3대에 걸쳐 운영해온 회사였다. 해리가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는 것도 이 회사의 지원 덕분이었다. 준우가 우리 가족 회사를 팔려고 한다고? 서류를 자세히 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준우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명목상의 지위를 이용해 서연의 회사에 지적 재산권을 넘기려 하고 있었다. 이건 배신이야. 해리는 모든 상황을 정리했다. 남편의 외도, 사업상 배신, 가문 재산의 위기. 모든 것이 서연이라는 한 여자와 연결되어 있었다. 준우야, 출장 준비는 다 됐어. 며칠 후 준우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출장을 떠날 예정이었다. 응, 거의 다 됐어.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야. 어떻게? 더 큰 회사로 옮길 수 있어. 서연이가 좋은 제안을 해줬거든. 준우는 아내 앞에서 당당하게 거짓말을 했다. 해리는 속으로 분노했지만 표정을 숨겼다. 잘 다녀와. 준우가 떠난 후 해리는 그의 서재로 향했다. 컴퓨터를 켜고 파일들을 뒤졌다. 그리고 더 많은 증거를 발견했다. 서연과 주고받은 메시지들, 호텔 예약 내역, 그리고 가족 회사 매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들. 이 정도면 충분해. 해리는 화학자다운 치밀함으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물리적 해를 가하는 대신 그들의 명성과 사업을 완전히 무너뜨릴 방법을 생각했다. 준우야,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잃는 게 어떤 기분인지 보여줄게.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첫 번째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준우와 서연의 모든 비밀을 세상에 알릴 완벽한 방법을 찾기 위해 해리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는 아픔보다는
가족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컸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그날 밤 해리는 자신의 전공 지식과 인맥을 총동원해 완벽한 복수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그들이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그 관계가 얼마나 추악한 거래였는지 세상에 보여줄 계획이었다. 준우가 출장을 떠난 다음 날, 해리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그녀는 먼저 준우와 서연이 자주 만나는 장소를 파악해야 했다. 여보세요, 민정이야. 부탁이 하나 있는데. 해리는 사립탐정사무소에서 일하는 대학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우 오빠를 미행해달라고? 왜 갑자기?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 정확한 증거가 필요해. 민정은 해리의 절실함을 느꼈다. 알겠어. 조심스럽게 해볼게. 이틀 후 민정에게서 충격적인 보고가 왔다. 해리야, 정말 미안해. 준우 오빠가 서연이라는 여자와 정기적으로 호텔에서 만나고 있어. 어느 호텔? 시내 중심가 5성급 호텔이야. 매주 화요일마다. 해리는 모든 정보를 수첩에 기록했다. 화학자다운 체계적인 접근이었다. 사진이나 영상 자료는 있어. 하지만 보기 힘들 거야. 괜찮아. 모든 걸 알고 싶어. 그날 밤 해리는 민정이 보내준 자료들을 검토했다. 준우와 서연이 호텔 로비에서 만나는 모습,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 그리고 몇 시간 후 나오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해. 하지만 해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다음 날 해리는 서연의 회사로 향했다. 명목상으로는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서였지만 실제 목적은 다른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서연 대표님. 아, 해리 씨. 반가워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서연은 당황한 기색 없이 자연스럽게 응답했다. 연기력이 뛰어났다. 혹시 제가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협업할 기회가 있을까 해서요. 물론이죠.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인재를 찾고 있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해리는 서연의 사무실을 둘러봤다. 그리고 책상 위에서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다. 준우의 건축 도면과 가족 회사의 기밀 서류가 함께 놓여 있었다. 실례하지만 저 서류들은 그건 준우 씨와 진행 중인 프로젝트예요. 곧 큰 발표가 있을 거예요. 서연이 서류를 재빨리 치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해리는 모든 걸 봤다. 그렇군요. 남편이 큰일을 하고 있었네요. 해리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다. 네, 정말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서연의 말투에는 묘한 애정이 섞여 있었다. 해리는 구역질이 날 뻔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회사를 나온 해리는 즉시 휴대폰으로 사진을 확인했다. 서연과 대화하는 동안 몰래 찍은 책상 위 서류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완벽해. 이제 해리에게는 모든 퍼즐 조각이 모였다. 외도의 증거, 사업상 배신의 증거, 그리고 가족회사 매각 시도의 증거까지. 집으로 돌아온 해리는 컴퓨터 앞에 앉아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1단계 언론 제보 준비, 2단계 법적 대응 준비, 3단계 사업 파트너들에게 진실 폭로, 4단계 소셜미디어 확산. 그녀는 화학 실험을 설계하듯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각 단계별 타이밍, 필요한 자료, 예상되는 반응까지 모든 것을 고려했다. 준우야, 내가 나를 배신한 것처럼 세상이 너를 배신하는 걸 경험하게 해줄게. 해리는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타이밍을 계산했다. 준우의 출장이 끝나고 서연과의 중요한 계약 발표를 하기 직전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었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게. 그날 밤 해리는 각 언론사 기자들의 연락처를 정리하고 법무팀 변호사와 약속을 잡았다. 완벽한 복수를 위한 모든 재료가 준비된 것이다. 화학자 출신다운 정밀함으로 그녀는 준우와 서연의 몰락을 설계하고 있었다. 4.
준우의 출장 마지막 날이었다. 내일이면 서연과 함께 대형 프로젝트 발표를 할 예정이었다. 해리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D-데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내일 발표 잘 될 것 같아? 저녁 통화에서 해리가 물었다. 물론이지. 서연이와 완벽하게 준비했어.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 인생이 바뀔 거야. 우리 인생이? 응, 더 큰 회사로 이직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질 거야. 준우는 여전히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해리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잘 다녀와. 집에서 기다릴게. 통화를 끄는 해리는 최종 점검에 들어갔다. 내일 오후 2시 준우와 서연의 합동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 시점이 바로 해리의 계획이 실행될 타이밍이었다. 다음 날 오전 해리는 첫 번째 수를 두었다. 그녀는 건축업계의 주요 기자 5명에게 동시에 이메일을 보냈다. 제목 독점 제보 마이너스 스타 건축가의 숨겨진 진실. 이메일에는 준우와 서연의 호텔 만남 사진, 회사 기밀 유출 증거, 그리고 불법적인 계약 진행 과정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 이 자료들은 오늘 오후 2시 기자회견 직전에 공개해 주세요. 오전 11시 해리는 가족회사의 법무팀에 연락했다. 변호사님, 준비하신 소송 자료들을 오늘 오후에 법원에 제출해 주세요. 정말 진행하시는 건가요? 남편분과 관련된 일인데. 네, 확신합니다. 가족회사를 지켜야 해요. 정오가 되자 해리는 소셜미디어 계정들을 활성화시켰다. 평소 사용하지 않던 SNS 계정들을 통해 진실을 퍼뜨릴 준비를 마쳤다. 오후 1시 30분 준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곧 기자회견 시작해. 저녁에 좋은 소식 들려줄게. 응, 화이팅. 해리는 마지막까지 평정을 유지했다. 오후 2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해리는 집에서 라이브 중계를 지켜봤다. 준우와 서연이 나란히 앉아 자신감에 찬 표정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건축가 한준우입니다. 서연 디자인의 CEO 서연입니다. 오늘 저희는 혁신적인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를. 바로 그때 기자석에서 손이 올라갔다. 준우 씨, 혹시 개인적인 질문해도 될까요? 준우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네, 뭐든 물어보세요. 준우 씨와 서연 대표님이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관계라는 증거 자료를 입수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간 회장이 조용해졌다. 준우와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또 다른 기자가 일어섰다. 여기 호텔에서 정기적으로 만나시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밀 유출 관련 문서들도 있고요. 프로젝터 화면에 준우와 서연의 사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호텔 로비 엘리베이터, 그리고 친밀한 모습들. 이건 오해입니다. 서연이 황급히 일어서며 소리쳤다. 오해가 아닙니다. 여기 준우 씨가 부인의 가족회사 기밀을 무단으로 넘긴 증거도 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다. 집에서 지켜보던 해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계획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오후 3시 법원에서는 가족회사 측에서 제기한 소송이 접수되었다. 기밀 유출과 배임 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이었다. 오후 4시 인터넷과 SNS는 이 사건으로 들끓었다. 해시태그 스타 건축가 스캔들. 해시태그 서현게이트. 해시태그 건축계 충격. 해시태그들이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다. 오후 5시 준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집에 가도 돼? 목소리가 완전히 꺾여 있었다. 왜? 무슨 일이야? 모든 게 망했어.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진이 공개됐고 회사에서는 계약을 취소했고. 그래서? 해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여보, 나는. 준우야, 집에 와. 할 얘기가 많아. 그날 저녁 준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해리는 거실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뭐야? 내가 한 일의 결과야. 해리는 침착하게 말했다. 모든 걸 알고 있어. 서영과의 관계도 우리 가족 회사를 팔려던 계획도. 준우는 무릎이 꺾여 소파에 주저앉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내가 선택한 길이야. 해리의 완벽한 복수가 성공한 순간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지 이틀이 지났다. 해리는 조용히 사태의 진행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예상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아침 뉴스에서 앵커가 말했다. 스타 건축가 한준우 씨의 스캔들이 건축업계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건축회사들이 관련 프로젝트 재검토에 나서고 있으며 해리는 리모컨을 끄고 커피를 마셨다.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때 준우가 계단을 내려왔다. 이틀 동안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그는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다. 해리야. 뭐? 정말 이혼하려고? 해리는 대답하지 않고 신문을 펼쳤다. 일면에 준우와 서연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기회? 해리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5년 동안 나한테 기회를 준 적이 있어. 내 일을 포기하라고 할 때, 내 가족 회사를 팔려고 할 때. 그건 준우야, 넌 날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한 거야. 그때 해리의 휴대폰이 울렸다. 가족회사 사장인 삼촌에게서였다. 해리야, 고마워.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회사를 지켜줬구나. 준우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다니. 이제 안전한가요? 물론이지. 서연 회사에서는 모든 계약을 취소했어. 그리고 우리 회사 지적 재산권은 모두 보호받게 됐고. 해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달성한 셈이었다. 그런데 해리야, 넌 괜찮니? 힘들겠지만. 괜찮아요, 삼촌. 이미 각오한 일이에요. 통화를 끊자 준우가 다가왔다. 해리야, 제발. 준우야, 포기해. 이미 끝난 일이야.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다. 서연이었다. 여보세요? 해리 씨. 저예요, 서연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발요. 할 얘기가 있나요? 사과하고 싶어요. 그리고 모든 걸 원래대로 돌릴 방법이 있을지. 해리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원래대로 돌릴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사과도 필요 없고요. 해리 씨, 서연 씨, 당신은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면서 동시에 제 가족 재산까지 노렸어요. 그게 용서받을 일인가요?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저도 많은 걸 잃었어요. 회사 신용도는 바닥이고 모든 프로젝트가 취소됐어요. 그건 당신이 선택한 결과예요. 해리는 전화를 끊었다. 저녁 무렵 법무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해리 씨, 소송 진행 상황 보고 드려요. 네, 말씀하세요. 서연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왔어요. 상당한 배상금을 지불하겠다고 하네요. 얼마나요? 10억 원 정도입니다. 해리는 잠시 생각했다. 합의하죠.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서연과 그녀의 회사는 앞으로 우리 업계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해요. 그리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전달해 보겠어요. 밤이 되자 해리는 혼자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준우는 이미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갔다. 해리의 휴대폰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와 있었다. 지인들의 위로, 언론의 인터뷰 요청,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제안들까지. 해리 씨, 저희 회사에서 푸드 스타일리스트 팀장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응원합니다. 진실을 밝힌 것에 대해 존경합니다. 해리는 메시지들을 하나씩 읽으며 미소 지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후속 보도가 나왔다. 한준 오마이너스 서현 스캔들, 건축업계 투명성 논의로 이어져 부패 척결을 위한 업계 자정 노력 시작. 해리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업계 전체의 정화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해리는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혼자 건배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녀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웠다. 배신자들로부터 벗어났고 가족의 유산도 지켰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했다. 내일부터는 진짜 자신만의 인생이 시작될 것이었다. 6개월이 지났다. 해리는 새로운 회사에서 푸드 스타일링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사무실 창문 너머로는 한강이 보였다. 해리 팀장님, 오늘 촬영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후배 직원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수고했어요. 다들 일찍 퇴근하세요. 해리는 책상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다. 자신만의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변호사에게서였다. 해리 씨, 마지막 합의금이 입금됐어요. 감사해요.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혹시 준우 씨 소식은 들으셨나요? 해리는 잠시 망설였다. 아니요. 듣고 싶지도 않고요. 아,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설계 사무소를 차렸대요. 그렇군요. 그리고 서연 씨는 완전히 업계에서 손을 뗐고요. 해리는 별다른 감정 변화 없이 들었다. 이미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존재들이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해리는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다. 조용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의외의 방문객이었다. 준우. 6개월 만에 보는 전 남편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다. 해리야.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 해리는 잠시 고민하다가 문을 열어줬다. 5분만. 거실에 앉은 준우는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다. 뭔 얘기야?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6개월 전에 이미 들었어. 아니야, 그때는 진짜가 아니었어. 지금은 정말 후회하고 있어.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방에서 혼자 일하면서 매일 생각해.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얼마나 소중한 걸 잃었는지. 해리는 감정의 동요 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준우야. 해리가 조용히 말했다.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뭘? 내가 잃은 건 나만이 아니야. 너 자신을 잃은 거야. 준우는 고개를 숙였다. 넌 성공에 눈이 멀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저버렸어. 신뢰, 정직, 사랑. 알아. 이제 알아. 알기엔 너무 늦었어. 해리는 일어나서 준우에게 말했다. 나는 이미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 너도 그렇게 해야 해. 해리야. 돌아가. 그리고 다신 오지 마. 준우가 떠난 후 해리는 다시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6개월 전의 분노나 배신감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연민만 있을 뿐이었다. 다음 주 해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젊은 요리사들을 위한 푸드 스타일링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리입니다. 강의실에 앉은 20명의 수강생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푸드 스타일링이 무엇인지 배워보겠어요. 해리 선생님, 질문 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네, 말해보세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해리는 잠시 생각했다. 실패를 통해서요. 실패요? 네.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했던 실패 말이에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었다. 그 실패를 통해 깨달았어요.
진짜 성공은 자신만의 길을 찾는 거라는 걸. 수업이 끝난 후 해리는 사무실로 돌아와 다음 프로젝트 계획을 세웠다. 이제 그녀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다. 저녁에 집으로 가는 길 해리는 한강을 바라보며 걸었다. 6개월 전의 자신을 떠올려봤다. 그때의 분노와 복수심, 그리고 완벽하게 실행된 계획. 그때는 그게 필요했어. 하지만 이제는 다른 것들이 더 중요했다. 새로운 꿈, 새로운 도전, 그리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 집에 도착한 해리는 책상 서랍에서 6개월 전 작성했던 복수 계획서를 꺼냈다. 치밀하게 설계된 그 문서를 보며 잠시 미소 지었다. 이제 필요 없어. 그녀는 그 종이를 파쇄기에 넣었다. 과거는 과거였고 이제 미래만이 중요했다. 그날 밤 해리는 새로운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노트에 적어 내려갔다. 푸드 스타일링을 넘어선 라이프 스타일링, 사람들이 자신만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이제 진짜 설계를 시작해볼까? 해리의 새로운 인생 설계가 시작되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빛나는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